안 들어가. 아이, 그래도 가깝하네, 이거. 좀 더. 16회 1번. 다음 가마에 대한 하는 거. 기원전 8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즉, 시대 분류상 어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신석기 이렇죠. 신석기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 1. 가. 대표적인 인물로 순배찌르개 그리고 주먹도끼가 있다. 이건 구석기. 순배찌르개는 후기 구석기. 주먹도끼는 전기 구석기. 구석기 시대. 그러면 나머지가 맞아야 되니까 이, 나, 시족별 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혈연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차 다른 시족과 혼인을 통하여 점차 다른 시족과 혼인이란 조계혼 이렇죠. 부족을 이루었다. 즉 혈연 중심의 부족사회. 신석기 사회 모습이죠. 구석기 시대는 생존을 해서 뭉쳐다닌다 해서 무리사회. 신석기는 혈연 중심의 시족사회가 확대돼서 부족사회로. 청동기 시대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있는 국가 형태를 띄었다 해서 군장국가. 그리고 초기 철기 때 혹은 철기 후기, 철기 전기, 초기 철기, 철기 전기 같은 말이야. 이때는 이 군장국가와 군장국가 연합하기로 했다 해서 연맹왕국. 이렇다고 사회 형태가. 그 논리에 입각하면 신석기 시대 혈연 중심의 부족사회 되죠. 다란 정착 생활과 관련해서 주로 강가 바닷가에 정착을 의미하는 움집을 짓고 중앙에 불된 자리, 화덕을 설치하였다. 신석기 모습. 위에서 내려다보면 원형이나 방형의 형태를 띈다는 점. 방형이란 정사각형 형태. 그리고 사냥과 고기잡이, 채집과 관련하여서 농경기술이 발달하였으나 이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었다.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와 관련해서 연장자가나 경험이 많은 자가 무리를 이끌어가는 아직까지는 권력이나 이 사회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은 원시적 평등사회다. 그렇지. 구석기 신석기는. 그래서 틀린 건 1번. 다음 문제 2. 다음 자료 속 인물에 대하여 이러는데 그걸 하기 전에 1번과 관련해서 신석기 시대, 다른 말로 시족사회 이러는데 습속이 남아있다. 유습 이러지. 첫째, 신석기 시대는 사회 형태가 시족사회 이런다고. 즉 아까 써있는 원시적 평등을 전제로 하는. 그래서 이것에 입각해서 후일, 유습, 습속으로 남아있는 게 힐라의 평등의 논리에 입각한 즉 화백회 이렇지. 전원일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연장자나 경험 많은 자한테 둘러앉아갖고 얘기를 듣고 젊은 아이들이 사냥을 나간다. 원시 청소년 집단. 일부 학자들은 한자로 써갖고 전사단 이러는데 그래서 나무나 돌 위에 경험 많았던 사냥의 경험 많았던 노인이 앉고 주변에 젊은 남자애들이 알아서 경험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나무 걸자로 써갖고 걸 이러거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권력이 발생하면 큰 나무에 앉는다. 이래갖고 뭐라고 그래? 대궐 이런다고. 임금님까지 늘 대궐 이러잖아. 여기서 나온 말이야. 예. 이 원시 청소년 집단이 변형 발전한 것이 삼국에 다 존재하는 기록상 주로 신라에 남아있는 화랑도 이렇지. 고구려에도
선인제도라는 게 있고 백제도 수사제도라는 게 있고 신라와 한랑도와 유사하게 운영되었을 거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또한 신석시대는 가정경제가 여성에 의해서 모계사회에 의해 그 모계사회의 모습이 어디? 고구려의 모르나무 사이가 사는 집에서 서옥제의 습속으로 남는다. 그리고 신석기 사회는 아직 권력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뭐로? 노동공동체의 모습인 사만의 둘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지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족속 이해와의 혼인에서 조계운의 습속을 갖는다. 이는 동해의 조계운으로 이어진다. 조계운율 이러는데, 그리고 농경을 통한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생활구역, 즉 사는 범위, 생활구역이 각 부족이 결정하게 된다. 이건 생활구역 설정이라고 하는데 소위 담을 친다고. 그 생활구역의 설정 논리가 동해의 뭐로? 책화로. 그래서 옛날 게 많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사회 발전력이 떨어진 거예요. 쉽게 해서 후진 거예요. 동해가 후진 거고 삼국사에서는 신석기가 후진 거고 선지국은 백제는 전혀 없잖아. 그만큼 후졌다는 얘기지. 여하튼 해당하는 건 1번이고 다음 자료 속 인물에 관하여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골품제를 대신할 만한 신분제를 모색한다.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 제도를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였다. 경기광원 일대를 비롯해 황해도, 중령 이남까지 세력을 확장. 누구야 이게? 광평성 제도, 골품제 폐지. 누구? 후고구려의 궁예지. 궁예를 찾아서요. 1. 신라 왕족의 후예로 헌안왕의 이 서자의 자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라 왕족의 후예로 미륵신앙을 이용 전제정치를 도모하였다. 궁예의 모습이죠. 이 도당 여학생 출신으로 신라 정부에 관여한 계하관이 거부당하자 은둔으로 들어갔다. 합천 해인사로 가서. 이건 최치원. 3. 경상도 상주 호족 집안에서 태어난 신라 서남적의 방위군 장군으로 세력을 키워나갔다. 이건 진해견자를 쓰는 견훤, 아자개라는 사람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농민 출신으로 세력을 키워서 이 상주의 호족까지 되었던 아자개라는 인물이 있어요. 진해견자를 쓰는 견훤 하는 사람이고 4번 중국 5대 여러 나라 외교 관계를 맡고 신라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 즉 화친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래서 결국 935년 신라의 자진항복을 이끌어냈지. 누구야 이게? 왕건이라는 인물이지. 사법문항은 국정국사교과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 옮겼어. 사법문항은. 왕건에 관한 얘기야. 중국 5대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외교관계에 하는 거야. 그래서 해당하는 건 1번 이렇다고. 다음 문제 3. 밑줄 친 이곳 역사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한다. 건치현역, 즉 만들어서 지나온 얘기야. 건치현역이라는 단어의 뜻이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본래 백제 웅천으로 문주왕이 북한산상에서 이것으로 옮겨. 이 문주왕이 북한산상에서 이것으로 옮겨. 이게 어디야? 공주 이렇지. 아버지 계로왕이 죽자 아들 문주왕이 475년 웅진, 즉 공주로 옛날 말로 웅천. 어쩌고 저쩌고 공주 얘기야. 자, 가 김원창의 난 신라하대 헌도광이라는 사람 때 이 사람은 웅천보도독, 즉 공주 이 충청도 책임자를 하고 있던 인물이야. 요즘 말로 따지면. 그래서 공주에서 난을 일으켜서 8개월 만에 자결하고 끝나. 자, 공주 대 웅천보도독. 나 망이망수의 난 공주 되는가? 되지. 그래서 공주를 공격해. 고려 후기 명종 때. 여하튼 공주와 관계가 있고. 다 무령왕릉, 이건 뭐 말할 것 없이 공주고. 라 오수경의 위치와 설치 목적. 오수경의 위치와 설치 목적은 공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소경이 처음 설치된 건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때야. 아시촌 소경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경상도 함안 쪽으로 추정이 돼요. 오늘날. 그리고 신라 최초로 또 주가 설치됐어. 주가. 왜 통일신라에 가면 고구려 쪽 3개, 백제 쪽 3개, 신라 쪽 3개에서 구주 이러잖아. 그리고 오수경 이런다고. 그 주를 처음 설치한 신직주라고 해서 오늘날 강원도 삼척지역인데, 그래서 주와 소경제도를 처음 설치한 왕이 있어. 누구였어? 좀 아까 아시촌 소경. 어느 때라고? 지증왕. 6세기 초반에 지증왕이야. 소경제도를 처음 실시한 사람도 지증왕. 주를 처음 설치한 사람도 지증왕. 이래. 주와 소경, 지증왕. 이래. 오수경 이러는 거야. 통일 직후에 오수경 제도를 두어서 특히 대가야 사람들은 중원경, 충주 쪽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고, 우륵집안 대표적으로.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남원경, 남원 쪽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고 연대를 못하도록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 지방세력 통제책으로 이용됐지. 오수경이라는 게 통일신라 때. 자, 그리고 홍건적의 침입과 공민왕의 대응. 이 홍건적의 침입에서 공민왕이 도망가는 사태가 나타났다. 어디로? 복주, 즉 경상도 안동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된 곳은 전라도 땅이지. 고부. 오늘날 정읍지역. 지금은 고부라는 지명이 없어졌으니까 전라남도 장성 그리고 정읍 그쪽 지역인데 두 개로 갈렸어. 고부가. 정읍 이래도 되고 장성 이래도 되고 상관없어. 여하튼 공주와 관련 있는 건 위에 3개. 가나다 이래. 가나다. 지증왕이라는 사람이 주, 실칙주, 그리고 소경, 아시촌 소경에서 주제도와 소경제도를 처음 마련하였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해당하는 건 1번. 자, 다음 문제 4. 한말, 편의상 1900년대경 정치사회운동의 공통점을 파악하기 위한다. 가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틀린 내용. 공통점이래. 대원군의 개혁,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과 대원군 개혁의 공통점. 얘기야. 틀린 걸 쳐지래. 반봉건, 봉건사회에 반대하는 개혁운동을 추진하였다. 공통점. 되는가? 동학농민운동은 되지. 반봉건.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안 돼. 흥선대원군은 체제유지야. 봉건제 유지. 그래서 공통점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가 다 돼야 되는데, 동학과 의정척사. 항일 의병운동으로 계승될 것이다. 되죠? 동학농민운동은 잔류세력이 활빈당을 했다가 1905년 을사의격을 계기로 항일의병으로 들어가. 을사의병으로. 의정척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항일의병으로. 다음 흥선대원군 개혁과 의정척사의 공통점. 우리나라 근대화 지연을 철회하였다. 그렇지. 근대화가 늦게 나타났다고. 마지막. 흥선대원군, 동학농민운동, 의정척사의 공통점. 외세, 배격, 즉 반외세. 공통점. 되죠? 틀린 건 1번 문항 하나. 개화기의 모습. 다음 5번. 조선 후기 산업에 대한 얘기인데 맞는 걸 찾아라. 이양법과 광작보급으로 농촌사회 내부에서 계층 문화가 크게 촉진될 것이다. 돼요? 이양법과 광작의 보급으로 인하여 농촌사회 내부에 계층 문화가 크게 촉진될 것이다. 그렇지? 부유한 농민, 가난한 농민, 헐부농, 흥부놀부 이래가면서 계층 문화는 건 신분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 경제적 차이가 벌어진다. 이 뜻이요. 맞는 얘기야. 대표적으로 놀부조원하는 게 대표적인 얘기야. 그럼 나머지가 다 틀려야지. 이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따라서 가난한 농민이 경작지를 쉽게 얻는다. 쉽게 얻는 지가 아니라 어려워요. 그래서 흥부가 기가 막혀 해서 농촌을 떠나잖아. 일터가 줄어드니까. 농사질 땅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범위는 많아지고, 그리고 많아지다 보니까 100명의 소작농이 있다가 20명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80명은 실직당한다고. 그래서 경작지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가져와. 3. 상품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화폐 사용이 늘어나 전황 문제가 해결되는다. 전황이 발생하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화폐를 이러다가 화폐 부족 현상이 벌어져. 전황 발생이야. 해결이 아니고. 4. 종이, 도자기 등의 수공업 분야에서 자본 축적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수공업자가 상인 자본에서 배제, 떨어져 나올 수 있었다. 가 아니고 상인이 대자본가로 형성되는 관계로 상인 자본의 수공업 지배. 즉 수공업자가 상인 자본 밑에 예속되는 현상을 가져. 그래서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야. 조선 후기 산업, 즉 경제와 관련해서. 자, 다음 문제 6. 다음 자료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 5세기 후반 경상남도 고령 반파국이라는 변한 12개 국가 중에 하나의 반파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걔네가 5세기 중반에서 이 후반경에 대단히 철광석 산지를 발견을 해. 그 동네에서. 가야산 기슭에서 철광석을 개발함에 따라서 제철 산업이 이 지역에서 크게 일어나 이를 토대로 대외 교육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부자가 됐다 이 소리야. 그래서 가야의 우두머리 국가가 됐지. 이걸 뭐라고 그래? 대가야. 이렇게 되는 거야. 반파국이. 다음 자료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 1. 백제는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이래서 상실할 것이다. 이래서 백제는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다. 그건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2.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이 가야를 공격할 것이다. 3. 진흥왕은 정복활동을 통해서 낙동강 서쪽을 장악할 것이다. 이건 6세기 상황이야. 6세기. 신라 전성기 때. 저 지문은 지금 5세기 후 중후반 상황이고. 4.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로, 반파국을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라는 후기 가연맹체가 성립될 것이다. 5세기 후반에. 이게 맞지. 5세기 초반에 전기가연맹체가 해체되고 고구려 공격으로 인하여. 그랬다가 5세기 후반에 후기가연맹체가 형성돼. 그래서 맞는 건 4번 문항. 다음 문제 7. 다음의 경제관에 입각한 조선전기 정책인데 거리가 먼 것. 첫 번째 지문은 검소한 덕은 덕이 있는 것이니, 즉 유교적 검약, 즉 근검절약, 유교적 검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문은 농사와 양자문에서 농본, 농업을 근본으로. 그리고 세 번째 지문은 상공업을 억제한다 얘기지. 그래서 상업을 가장 천시 여긴다 이런다고. 억상공. 합치면 유교에 입각한 농분 억상 얘기지. 조선조 경제관, 유교에 입각한 농분 억상. 자, 이런 정책과 거리가 먼 것. 1. 경시설을 설치, 시전의 상행은을 통제하였다. 뭐에 해당돼? 억상공. 고려 문종임금 때 경시설 설치. 조선조까지 유지되다가 조선조 세조 때는 도량형 기능을 추가하면서 평시설어. 이 사농공상의 직업적 차별. 이걸 뭐라고 그래? 사민, 내백상 이러지. 사, 지배층. 농, 공, 상 이런 순서로. 그래서 상업이 가장 말합이야. 끝에 있는 업종이야. 즉, 이 차별. 3. 개간을 장려하고 각종 수리시설을 보수 확충하였다. 농본에 해당하는 것. 4. 민간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걷어들였다. 이건 정부 통제력이 떨어져 나타난 후기 현상이지. 억상공하고는 관계가 없어. 틀린 건 4번만. 다음 8번. 신라 토지제도인데 틀린 것. 노급 폐지 관여전 지급 노급부활이다. 자, 가 노급 폐지와 관련해서 왕권 전제화와 관계가 있다. 되는가? 노급을 폐지한 것이. 업이란 노동력 징발권까지 갖고 있는 토지를 업이라 한다. 이랬지. 귀족한테 지급하는 세금 받아먹을 수 있는 수조권을 주고 앤드 노동력 징발권까지 주고 그런다고 했어.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면 노급이란 대체적으로 귀족 관리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귀족의 경제적 기반 그리고 일단 유사시 이 노동력 징발권. 그래서 백성은 귀족 집에 무기를 들고 모여야 돼. 그래서 귀족의 군사적 기반 이렇다고.
이랬던 노급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귀족 재력이 약하지. 뒤집어 보면 왕권 강하고. 그래서 노급은 귀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이야. 그래서 귀족의 경제력이 더욱 관료전 귀족의 경제력이 더욱 강화된다. 이건 틀렸지.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관리한테만 세금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 수도권을 주겠다. 이건 이 귀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측면이야. 왕권을 강화하고 틀렸어. 다 노급부활, 다 정전지급, 국가의 농민지배력 강화의 목적이 있다. 그렇지. 회의체계 일환으로. 근데 조선조에 가면 국가의 농민지배력 강화하는 강경책이 있어. 의도는 같아. 방법론만 다르지. 통일신라의 정전은 국가의 농민지력 강화, 그런데 회유책이야. 토지를 인정하면 중으로. 근데 조선조는 국가의 농민지배력 강화, 이런데 강경책이야. 하여튼 의도는 같잖아. 말장난을 했을 뿐이지. 그럼 자, 조선조의 국가의 농민지배력 강화, 이게 뭐야? 호패법이요? 호패법하고 농민지배력하고 무슨 관계겠지? 그건 꼭 농민은 아니지. 호패법은 백성을 상대로 하는 거지. 그럼 상인수공업자는 해당이 안 돼? 아니잖아. 호패는 일터에서 떠나네. 유랑민 방정이에요. 유랑민. 유민. 있어. 경제에 보면. 지배층이 이렇게 통제권을 쥐고 있는 걸 국가가 통제권을 갖는데, 응? 국가의 토지를 통한 농민지배력 강화, 관리 농민지배력에서 벗어나가지고, 관수관급제. 의도는 같아. 말장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국정국사교과서는 정전을 국가의 농민지배력 강화,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관수관급제는 뭐라고 그랬냐? 국가의 토지지배력 강화. 토지지배력 강화라는 게 뭐예요? 토지가 사람은 아니잖아. 토지를 통한 누구? 농민을 지배하겠다, 이 소리야. 그래서 정전은 회유책에 해당되는 거고, 관수관급제는 주는 거 없잖아. 통제책, 강경책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 의도는 같아요. 방법론에 약간 차이가 있지. 구슬릴 수도 있고 두드려 팰 수도 있다. 이 소리야. 의도는 같지 않느냐 하는 얘기. 그렇게 변형을 해서 낼 수도 있지. 마지막 노급부활과 관련해서 귀족의 반발로 이루어졌다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왕이 자발적으로 노급을 부활시켜주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다음 문제 9.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학자. 남당. 뭐예요 저거? 저 사람 혼대. 남당 저수지라고 꽤 유명한 저수지 있는데. 이 사람이 한때 제천에 살았어. 그래 제천에 가면 자영영당? 제천 가면 그 문화재인데 지나다니는데 몇 번 봤는데 그 영당이라는 게 초상화 같은 걸 보관하는 데를 영당이라고 하거든요. 초상화 이런 유물 같은 걸 보관하는 걸 영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래서 한원진이가 거기서 상당한 오랜 기간 살았어요. 충북 제천에서. 이게 유명한 인물성 공주 출신의 이론으로 유명한 한원진이라는 인물이야. 남당 한원진. 공주 홍성 그쪽에 가면 뭐가 있느냐? 거기 이 남당 저수지라는 게 있고 남당항이라는 항구가 있어. 대하로 유명한. 대하 축제하고 그래. 거기 가면. 남당 한원진이 얘기야.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근원적으로 다르다. 이론. 읽어보면 그렇다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학자. 18세기 초반에 남당 한원진.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라는 사람의 제자. 권상하의 8명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보수론자.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상대화하고자 했다.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상대화하고자 했다. 누구야 이게? 윤휴, 박세당 이런 사람. 북인 출신의 남인인 윤휴, 소론 계열인 박세당. 주자 중심의 성리학의 절대화를 비난한 인물들, 상대화, 탄력적 해석을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윤휴와 박세당. 이 6.25 경전에 대한 독자 해석을 추구했다. 누구? 윤휴, 박세당. 그렇지. 윤휴는 주자를 비판함으로 해서. 그렇지. 박세당은 이현적과 태계 이왕을 비난함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정약용이라는 인물도 들어갈 수 있어. 독다적 철학책의 수립. 이러면서 성기호설. 3. 서인의 공격을 받아 사문난적으로 몰려 결국 죽었다. 이건 윤희와 박세당. 윤희와 박세당. 꼭 사문난적으로 죽은 건 아니야. 사문난적으로 몰렸어. 요즘 말로 괘씸죄, 싸가지 없는 놈 이랬는데 결국 붕당의 희생이 됐어. 결국 붕당에 개입했다가. 4. 노론 중심의 일이 벌어진 18세기 초반에 호랑론정의 호론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치? 충청도 공주 사람이니까 호론에 속하는 인물이야. 그러면서 같이 동문수합한 친구인 온양 출신의 이간, 외암 이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간이라는 사람은 인물성 동론이라는 걸 주장하지. 청나라 받아들이자 이런다고. 그래서 낙론 이래. 결국 북학으로 가지. 4번 문항은 이 남당 한원진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 청나라는 오랑캐니까 보고 배울 일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해당해서 4번이다. 다음 문제 10. 자료의 불교 성향과 유사한 면을 찾는 탐구 활동을 한다면 자료에서 얘기하는 삼국사기에 취도는 일찍이 속살일다나 이름을 도구로 바뀌고 실제 살아는 사찰에 살았는데 실제 살아는 사찰에 살았대. 그럼 뭐 됐다는 얘기야? 스님 됐다는 얘기지. 스님 됐다 이 소리야.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라에 전란의 위기가 있으니까 끝에 말줄임표 다음에 보시면 취도는 창칼을 높이 들고 전쟁에 나갔다는 얘기지. 누가? 땡초 스님께서. 뭐의 모습이야? 불교 성향. 호곡불교의 모습이야. 호곡불교를 찾아서요. 신라 국학, 2차돈의 순교, 황룡사 구축목탑, 백제대학로. 몇 번? 3번. 구축목탑 때문에 신라 주변의 9개 요랑캐를 불교용으로. 다음 11번. 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있다. 자, 조선조 같은 애.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 집권체제 강화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 1391년 12월에 조선조 개창 7개월 전에 334개 군현의 지방관 파견을 다 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해놓고 출발하는 나라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관찰 출척사라고 해서 나중에 말을 줄이는데 관찰사라고 도지사도 파견하고 조선을 세우기 전에 하는 짓이야. 이게 다. 군년 아래 면리통을 두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는 향촌자치, 지방자치제가 확대가 되었다는 측면이 있다. 아니지. 중앙집권 하에 지방자치를 해도 지방자치가 확대된 건 아니지. 중앙집권의 정책이에요. 군현 안에, 그래서 군현 통제 안에 뭐 자치촌락인 면리통을 뒀다. 면리통을 촌이라고 그러죠. 지방관이 파견 안 되는 지역이에요. 군현은 지방관 파견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군은 군수, 현은 현령, 작은 데는 현감. 그래. 현감은 고려, 뭔 제도 갖다 쓴 거지? 고려 12세기 예종 때 지방감독관, 뭐라고 그래? 감무. 감무제도가 조선도 들어오면서 정착한 게 하급수령인 현감이라는 거야. 수령 중에 제일 쫄병이 현감이야. 현감후에가 현령, 군수 이렇게 올라간다고. 다음 향리는 육방의 편제, 수령을 보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향리가 세습직 아전으로 격화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되죠? 고려 때 향리한테는 외역전식과라는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줬다죠. 근데 그 외역전이 사라져. 언제 사라지냐? 세종 때. 그러니까 태종 때는 있었다는 얘기야. 세종 때 사라져. 그러면서 세종 때 외역전을 혁파하면서 급료를 안 주기로 결정한다고. 이미 부를 축적했다고 봐서. 누가? 세종이. 이게 전통이 돼버린 거야. 조선 말기까지. 유양소를 두고 유양소의 책임자로 좌수, 그 밑에 총무로 별감이라는 직제를 뒀다. 자, 유양소와 관련해서 지방사족, 즉 사족이라는 양반, 지방사족의 농민집의 강화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되는가? 되죠. 이 유양소를 통해서 백성을 좌지우지했다고. 그 백성이라는 게 대개 유양소 양반의 소장농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유양소를 통제하였다. 경제소를 통한. 그렇지. 경제소도 책임자를
좌수 이래. 그래서 좌수, 별관 이러면 유양수 아니면 경제수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유양수일 경우 향촌자치라는 표현이 따라 나올 것이고 경제수라는 것이면 뭐 효율적 중앙집권화 이 말이 따라 나온다. 여하튼 경제수가 유양수를 통제를 해. 틀린 건 2번 문항. 9년 아래 이러는 건 뭐 중앙집권화 이 모습이야. 다음 문제 12.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습. 진화사변, 이거 한자인데 진화는 뭐 차이나, 즉 중일전쟁.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4주년 기념비, 37년이니까 4주년 기념일 맞이해서 37년이라는 것이 4주년이면 41년 아니야? 그래서 국민총력 조선불학이야. 동그라미가. 조선불학 영맹원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둘째 줄에 보시면 내선일체, 내세인이 있다. 이 말은 국민총력 조선연맹 이세장이 하는 말이야.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일본과 조선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이런 논리 아니야. 열심히 싸워라. 시대정신이라는 명분하에. 자, 그 시기 상황과 관련된 모습을 찾아라. 즉 30년대 후반 40년대 이 상황을 찾아라 이 얘기야. 1. 분하루도 운동 20년대 동아일보가 주도한. 물론 시기는 31년부터 34년이지만 20년대로 본다고 그랬어. 2. 일본식 성명 강요 되는가? 되지. 30년대만 40년대 소위 창시개명. 3. 진단학회 창립에 초청받던 역사학자. 이건 34년 중일전쟁 이전 상황이야. 실증사학. 4. 조선어 필수 지정에 기뻐하는 교사. 조선어 필수 지정은 일제히 몇 차 교육령이야? 2차 교육령이야. 2차 교육. 1922년 2차 교육령. 20년대. 그래서 맞는 모습은 2번 문항 하나야. 그 6가지 민족말살 통치. 그 민족말살 통치 찾으라는 얘기야. 6가지. 한국시민화정책 뭐 이런 거. 창시개명 뭐 이런 거. 다음 13번. 다음의 토지제도와 그 시행의도가 같은 것. 다음의 토지제도란 고려 태조제도를 보면 관리에게 보수를 두던 과전 이외에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 공음전이라는 걸 줬는데 공음전식과 이는 자손에게 세습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거의 세습전의 성격을 보인다. 자, 세습전의 성격을 보이는 공음전을 줬다. 왜? 고려 사회가 무슨 사회를 유지하게끔 귀족 중심 사회를 유지하게끔 그 얘기지.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찾아라 얘기야. 첫째,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해방시켰다. 노비한건법, 노비해방. 2. 문학과 예술, 유교경전을 시험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즉 문예와 뭐 제술과, 유교경전을 뭐 생원과 얘기야. 시험하여 관리를 선발했다. 3. 고위관료의 자제에게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는 길을 열었다. 4. 지방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심관, 기인제도를 실시했다. 자, 이 중 지문의 공음전식과 실시와 의도가 같은 거 뭐요? 고려 귀족사회 유지. 그렇지. 뭐 첫째, 정치적으로 음서제, 경제적으로 공음전. 이거요. 고려 귀족사회를 유지하는 측면. 음서와 공음전. 조선 사립양반사회 강화는 뭐 서원향약 이렇고 그 얘기요. 음서공음전 고려 귀족사회 유지수단들 즉 세력강화 요인 해당하는 것 3번이다. 14번 삼국 불교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1. 삼국 불교의 구체적인 성격에 관해서 백제는 일찍이 중국과 교류했기 때문에 삼국 중 제일 먼저 불교를 수용한다. 말은 그럴듯해. 근데 가장 먼저 불교가 들어온 데는 고구려죠. 372년 소수리망 때. 그로부터 10년 뒤에 백제의 불교가 들어와요. 이 불교는 신분적 차이를 부정했기 때문에 율령제를 실시하는 왕실과 갈등을 겪었다. 그러면 한반도 사회가 불교를 수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슨 이게 제한이 없어요. 평화를 사랑해. 모두 다 사랑하래. 이런다. 그래서 어떤 국가든지 대립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되는 요인이 돼요.
공존을 강조해, 불교는. 항상. 그래서 신분적 차이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없어요. 3. 신라 화랑도는 미륵 지도와 보호를 빌었던 미륵신앙의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다. 되는가? 화랑들이 각자 뭐라고 주장해? 미륵이라고 주장을 해. 미륵신앙을 이용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건 되네. 4. 고구려에서는 대승불교인 화엄학과 유식학이 발달한다. 유식학은 불교 심리학이라는 건데 아주 고급 불교에 해당하는 건데 고구려는 대승불교인 뭐가 발달해? 3단론법에 입각한 뭐라고 그래? 대승불교 중에 하나는 삼론종이라는 게 발달해. 백제는 계율을 강조하는 뭐? 율종. 그렇지. 신라는 역시 계율을 강조하는데 더 엄해. 백제보다. 뭐? 계율종. 자장율사. 삼국에서 유행하는 게 율종이야. 계율. 신종불교인 불교를 지키려면 불교의 교리 같은 걸 다 이해하고 지켜야 할 바는 잘 이해해야 할 거야. 학교 가면 교칙을 잘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국에서 널리 성행한 건 이 계율종이에요. 계율종. 그럼 거기에 있는 화엄학과 유식학이 발달하였다. 이건 어느 때냐? 이게 어느 때 불교의 모습이야? 어? 이 유식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륵신앙을 받아들이고 의식을 강조하고 이런다고. 이식불교가. 뭘 것 같아? 미륵신앙을 받아들이고 의식을 강조한다니까? 화엄학은 교리를 강조하는데 이 둘이 대립하잖아. 그러니까 의천이 합치려고 그러고. 뭐야? 고려불교야, 고려불교. 화엄종과 법상종. 유식불교를 수용한 게 법상종이야. 진표율사라는 사람은 유명한. 고려불교의 모습이야. 사법문항은. 그러니까 삼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자, 합당한 건 3번문항 하나. 미륵신앙이다. 다음 문제 15. 가나 조약 체결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 먼저 가. 부산항에서 일본 국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는 부두로부터 기산, 계산하여서 동서남북 직경 10m. 소위 거리지 설정. 이 얘기지. 뭐야 이 조약이? 조일 소조교 불호. 76년. 그리고 나. 현재 또는 장래 조선정부는 어떠한 권리 특전 및 혜택을 다른 나라 관민에게 베풀면 일본군 관민에도 일본 국관민에도 국인데 왜 군이라고 그랬어? 일본 국관민에도 이건 뭐야? 최국대우 조항을 추가하는 장면이지. 어디에서? 조일 통상장정에서 1883년. 1883년. 그러니까 1876년에서 1883년 사이. 이걸 묻는 거야. 자, 1. 정부가 일본 상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하였다. 이 시기는 무관세를 하던 시기야. 관세를 징수하던 시기 아니고. 그렇지. 이건 83년 이후야. 1번 문항은. 틀렸고. 이 지방관이 내린 방공령. 조병식으로 유명한. 이건 89년이야. 83년 이후야. 한참 뒤에요. 3. 일본 상인이 상권 확대에 맞선 관상, 서울시 시전상인들의 철시운동. 철시운동이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상권수운동. 그렇지. 외국 상인 퇴거운동. 이걸 한자로 철시. 시장에서 철수했다 해서 철시라고 그래. 가게 쉬었다 내렸다 이 소리지. 이건 1898년. 독립협회가 참여하는 1898년이야. 한참 뒤에요. 4. 일본 상인이 영국산 면제품을 수입해와서 국내 면직업에 타격을 주었다. 이건 중개무역의 모습이지. 7, 80년대. 해당돼요. 70년대, 80년대. 그래서 맞는 건 4번 문항 하나. 다음 문제 16. 다음 표와 같은 신분 변동. 뭐 양반진과 상민노비 감소. 그 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반진과 상민노비 감소. 이 소리야. 틀린 것. 1. 양반이 족보를 위주, 농민이 족보를 위주, 양반이라고 차칭, 서로 칭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런 변동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었다. 되는가? 양반에 합류됐다고 했다는 얘기야. 불법적으로. 2. 붕당의 격화로 양반층 내부가 분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신분변동이 가져온다. 붕당의 격화로 양반층 내부가 분화되었다고 이게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야. 양반은 양반인데 뭐 사회적 대접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양반의 계층분화라고 그래. 계층은 신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회경제적 차이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출사, 공무원 되는 거라고 했잖아. 관직에 나아가는 거야. 그런데 조선조 후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직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리고 관리들도 증가를 해야 되고 관청이 늘면 따라서. 근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직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요. 그래서 본질이 변하는 거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축소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권력을 가진 양반, 권반. 이건 누구야? 노론. 나중에 19세기 가면 안동김씨만.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고. 그리고 그냥 지주 역할만 해. 관직까지는 못 가고. 시골 고향에 내려가서 대표적인 인물 누구? 남인들. 그치? 이건 향반. 고향으로 내려간 지주계층. 그렇다고. 경상도 남인들. 권력도 없고 땅도 없고 거의 평민 거지하고 비슷해. 이건 뭐요? 몰락한 양반. 찌꺼기 전자를 써갖고 잔반. 누구? 경기도 남인. 그러니까 반은 반이야. 양반이란 말이야. 사회경제적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신분 변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붕당 정치는 양반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벌어지게 만들지 신분제 변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2번 문항은 틀려. 3. 정부의 통치력 약화, 즉 통지력 약화로 공노비 산업이 공사노비가 도망을 해서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법적이지만. 또한 4.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납속. 이건 합법적인 방법이지. 신분제 변동이 합법적인 내용이야. 첫째, 납속. 두 번째, 공명첩. 세 번째, 군공. 요 세 가지만 합법이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몽땅 다 불법이에요. 족보를 샀다든지 양반집 아가씨 꼬셔갖고 도망가갖고 양반 행세했다든지 이런 거 다 불법이에요. 노비가 도망가갖고 평민 행세를 했다든지 이런 거. 놀부네 집안이 대표적이지. 그래서 놀부는 돈 주고 양반 사는데도 밤에 잠을 자면 노비 추세관이 와갖고 너 노비 돌아가라 이렇게 꿈꾼다잖아. 예? 내가 잘 때 꿈꾸면 너 다시 군대 가라 이거하고 똑같아. 가끔 그런 꿈 꿔. 전쟁 났으니까 다시 군대 와라 이런다고. 남자들은 가끔 그런 꿈 꿔. 시간 지나면. 틀린 건 2번 문항. 17번. 개항 이후 우리나라 사회가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 학문, 문학계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개화기에 이 시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개화기 작품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것. 1.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문학활동이 현실 생활에 반영되는 측면이 보인다. 사회주의는 1920년대 한국 사회에 들어와요. 개화기가 아니고 일제 때. 개화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남녀평등 사상, 신식교육, 여권신장, 신분타파를 교천하는 등 애국계몽, 계몽적 문학들이 많이 나타난다. 되는가? 되지. 예를 들어서 이해조, 왕족 사람, 이해조의 자유종 같은 거. 평등에 대한 과부 4명이 수단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표지를 보시면 종이 그려져 있어. 자유의 종소리를 울려라. 그래가면서. 남녀평등 주장. 2번은 되고. 3. 개항 이후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신소설인 유명한 이인즉의 혈흔록. 방금 전에 한 이해조의 자유종. 그리고 안국사이라는 사람의 금수회록. 짐승 6이 인간 세상 씹는 거. 국한문체로 되어 있다. 국한문체가 아니라 언문일체. 국문이야. 국문. 국한문체가 아니라 국문으로. 3. 시가 문학에서 새로운 형식인 신시, 즉 신체시라는 게 등장을 하여서 춘원 이광수의 해액에서 손을 내는 작품이 대표적이다. 춘원 이광수가 아니고 육당 최남선이지. 1908년에 육당 최남선이야. 그래서 맞는 건 2번 문항 하나야. 1번 사회주의는 1920년대 등장해. 3번은 국문이고 4번은 이광수가 아니고 최남선이고 맞는 건 2번 문항이야. 다음 문제 18. 다음 의례를 주도한 사람들이 동일한 의도로 보급한 서적으로 보기 어려운 다음 의례를 주도한 사람들이란 지문을 보시면 향촌 선비나 유생이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리미력이지. 흥학자들 사리미. 자, 그 사림이 동일한 의도로 성리학을 확장시키려는 보급하고자 했던 서적으로 소학, 주자갈의 국조의례의 일은행실도 중에 성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몇 번? 3번.
1번, 2번, 4번은 사회경제윤리야. 가정과 사회의례. 이런다고. 살인양반에 의한 가정사회의례야. 성리학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 뭐 얘기야. 근데 3번은 뭐야? 국가의례예요. 국가의례. 가정사회하고 관련 없는 국가의례. 국가 운영 시스템이야. 예? 길증가빈군예. 이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성격이 좀 달라. 예? 다음 문제 19. 다음 각 시대의 합의기구의 특징이다. 좀 복잡해. 벌써 양이 많잖아. 자, 가. 중서문화선과 중추원의 고위관리들이 모여서 주로 국방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도병마사. 나. 가시기. 도병마사가 나온 시기. 합의기구를 개편. 구성원이 확대되고 7, 80명까지 국정 전반을 관리한다. 어느 때? 원간섭기인 도평의사사. 충렬왕 때. 그래서 도당이라 불렸지. 국정 전반을 책임진다고 그랬죠. 가 도평의사사가 가 도병마사가 나 도평의사사로 이래. 다음 나 시기에 즉 도평의사사 합의기구를 개편하여서 나 기구에 비해서 권한을 축소시켰다. 뭘 것 같아? 도평의사사를 뜯어고친 거지. 뭐야? 조선조 의정부야. 나 16세기 삼포해란을 기구로 설치한 임시기구로 외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정치기구로 발전해 간다. 뭐? 비변사. 이런 거야. 자,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는 합의기구들이야. 가는 도병마사, 나는 도평의사사, 다는 의정부, 나는 비변사. 이렇게 돼 있어.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합당한 얘기야. 기억, 가, 도병마사보다 나, 도평의사사 시기에 왕권이 강화된다. 강화가 아니라 약화죠. 신권 강화야. 신권 강화, 왕권 약화야. 다음 니은 나 시기에 도평의사사 시기 경천사 10층 사탑이 건립되었고 바포식 공포 양식이 도입됐다. 되는가? 되지? 어느 때 이게? 원간섭기. 그렇지? 원간섭기. 돼요. 도평의사사가 나온 게 충렬왕 때니까 원간섭기라고. 다음 디귿 다보다 의정부보다 라 시기에 비변사 시기에 왕권이 약화된다. 되는가? 의정부 시기보다 15세기 의정부 시기보다 라 비변사 시기에 왕권이 약화될 것이다. 약화되지. 16세기에. 왜? 훈구파와 살인파의 집단 패싸움, 연산군의 실적, 정부 통제력 약화. 정부 통제력 약화는 왕권 약화죠. 결국. 돼요. 리을 라 시기에 비변사 시기 16세기 지배층의 사회적 특권은 다 시기보다 의정부 시기보다 약화될 것이다. 이게 문제야. 내가 여기 내내 두가 요거요. 국사교과서에 이 표현이 있어요. 요거와 관련된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얼핏 보면 틀릴 수 있어. 자, 이게 맞냐 틀리냐 얘기요. 라 시기 16세기 비변사 설치 시기에 지배층 사립양반의 사회적 특권은 다 15세기 시기보다 약화될 것이다. 맞아요? 양반의 사회적 권위는 떨어질 수 있어. 비변사 활동 시기, 조선 후기가. 그렇지? 권위는 떨어져. 전에는 나한테 폴더 인사, 90도로 인사를 했어. 근데 요즘은 안녕하세요 양반님 이런다고. 목례도 안 해. 이건 권위가 떨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국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혜택이 주느냐? 그건 아니지. 군형면제 혜택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렇지? 권위가 떨어져. 대접이 떨어지는 것이지 국가로 받던 특별한 권리가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시기 지배층의 사회적 특권은 다시기보다 약화되었다. 약화된 적은 없어요. 단 대접, 권위만 떨어졌을 뿐이야. 권위만. 조심해야 돼. 얼핏 보면 그럴듯한 얘기라고 이게 틀려요. 조심해야 돼. 자, 미음, 나 시기에 도평의사사 시기, 즉 원간섭기, 농장이 발달하였고, 즉 농장 확대, 불법적인 농장 확대는 대개 어느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렇지? 신라 말 진성여왕 때, 고려 후기 무신집권 기후, 고려 망할 때까지. 근데 희한하게 조선은 어느 때?
세조, 직전법 실시유 한다고. 한 명이 같은 놈이 불법적으로 대투지소유를 하면서 조선 망할 때까지 계속 가. 400년간 가요. 나 시기에 농장이 발달하였으며 라 시기, 즉 조선 후기 지주전호제가 확산된다. 그렇지. 16세기 중반이 되려 뭐 병작반세한 지주전호제 이러잖아. 그게 18세기 일반화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 미음 이러네. 니은, 디귿, 미음. 2번. 조금 복잡했어. 자, 20번. 가나 운동. 가란? 뭐, 보면 알겠는데? 뭐냐? 4.19, 자유의 횃불, 어쩌고저쩌고. 나는, 뭐요? 올림픽도 나오고 뭐 그러네. 뭐요? 1987년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 87년. 가는 60년, 나는 87년. 얘기야. 자, 그 설명에 맞는 것. 1. 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계기가 된다. 자, 4.19년 개헌을 해요. 몇 차 개헌을 해? 3차 개헌을 하죠. 이 3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고 내각 책임제로 가요. 그렇지? 틀렸어. 대통령 직선제로 가는 건 뭐요? 5.16 직후지. 5차 개헌. 이 가. 시위 진압을 위해서 계엄군이 투입되었다. 내가 이 문제를 낸 포인트가 얘야. 맞아, 틀려. 포인트가 얘면 맞거냐, 틀리거냐? 추론해봐. 맞아요. 4.19 직후 계엄령을 발동을 해요. 그래서 계엄군이 투입돼요. 계엄군. 근데 총격자는 청와대, 경무대를 지키는 곽영주라는 놈이 총격전에서 고대 학생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래, 도합 187명이 죽는데 학생들이 좀 많이 죽어요. 여하튼 계엄군이 발포를 해요. 그래서 시위 진압을 위해서 계엄군이 투입되었다. 투입됐어요. 7월달까지. 2월달에 허정과도내각이 개헌을 하고 그러잖아. 그 7월경까지. 허정과도내각에서 없앤다고. 이게. 자, 계엄령하야. 계엄령은 전두환이 집권하는 초창기 81년. 그때까지 존재를 해. 그게 언제 시작됐냐? 박정희 죽음으로 해서 시작된 거야. 가장 오래가, 그 계엄령이 가장 오래가 12.6 직후부터 81년까지 가. 지가 권력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는 버텨야 되잖아. 완전히 잡고는 이제 계엄을 풀어준단 말이야. 그 뒤는 지금까지 계엄이 없어요. 82년부터는 계엄이 지금까지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87년 이 전두환 말기 때 계엄 없었어. 어? 계엄에 대한 얘기는 왔다 갔다 했는데 계엄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어. 자, 그게 계엄령에 관한 상황이야. 그래서 그 2번 문항이 맞는 얘기야. 계엄군이 투입돼요. 3. 나. 87년 계엄군의 발표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87년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때는 계엄령이 없다고. 그러니까 계엄군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4. 나.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긴급조치에 항의한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40 때의 얘기야. 74년, 75년.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 관련된 사항을 갖고 있는 건 몇 번? 2번 문항 하나야. 2번 문항 하나. 1번 문항은 직선제가 아니고 내각 책임제로 틀렸고, 맞는 건 2번 문항이야. 그 계엄령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야 돼. 82년 이래로는 계엄령이 없었어요. 자, 쉬었다가 17회를 할게요.